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레빗 로맨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원하던 코너입니다. 병원 검사는 너무 좋은데 제 몸은 괴롭고 자꾸 망가지는 것 같고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던 터였는데 가뭄의 담비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희 기능의학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이신 것 같아요. 저는 58세 남성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키 176에 72kg에 보기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갔다가 담낭 용종이 크다고 의사 선생님이 아프지도 않은 담낭 제거를 권유해서 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4개월에 걸쳐서 살이 점점 빠지더니 2개월이 더 지나니 살이 10kg이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담낭의 용종을 제거하라고 권하는 경우는 복통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담석을 동반하고 있거나 담낭의 용종이 1cm 이상이 될 때 담낭을 제거하세요 라고 권유를 하는데 아마 이분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담낭은 다른 말로 쓸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간 바로 밑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겨 있는데 이 담낭의 기능은 음식이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담즙을 모아놨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모아놨다가 쭉 분사해줘서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담낭을 떼어내더라도 처음에는 소화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대부분 적응을 하시는데 이 레빗 로맨스님은 어떤 연유인지 점차 살이 10kg까지 빠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경황이 없어서 무슨 병인가 싶어서 한의원, 기능의학병원, 일반 병원 등을 전전하면서 각종 검사와 보약 등을 처방해서 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살이 빠진 탓에 정신적인 패닉으로 인해서 불안증과 건강염려증도 더해져서 점점 야위어 가다가 그래도 믿을 곳은 기능의학이다 싶어서 현재 영양제도 직구해서 자가치료로 애쓰고 있는데 보충제에 대한 큰 지식이 없어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고민되는 점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자주 깨고 또 잠을 깨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슴 두근거림은 담낭 제거 후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불안증과 수면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제를 잘 때만 약하게 먹었습니다. 3년 전 변이형 협심증 진단은 받았으나 두근거림에 압통은 없어 처방약은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술 후에 아마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협심증의 주요 증상은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답답함 등을 호소하시는데 운동을 하시거나 흥분하실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서 변이형 협심증은 오히려 안정 시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협심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대부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나타나지만 변이형 협심증은 이와는 다르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수축시키는 요인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런 변이형 협심증인 경우에 혈관이 수축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나 흡연 등을 주로 꼽지만 레빗 로맨스님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의 불균형이나 자율신경의 불균형 유무를 검사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레빗 로맨스님 같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나 쿵 내려앉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모발 검사를 해보면 구리가 아주 높게 나타나거나 칼슘과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높게 나오는 양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또한 중금속 검사에서 수원이나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혈액과 모발 검사로 미네랄 불균형 유무 및 중금속 중독의 유무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교감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 검사해 보면 오히려 교감이 떨어지고 부교감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토탈 파워가 떨어져서 자율신경의 파워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치료해 줬을 때 훨씬 전반적인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상이나 본인이 느끼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그 이후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종합효소제, 담즙 또는 이담제를 번갈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소화흡수 장애와 장내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와 장내 시보 증상을 개선해서 58세에도 살을 찌울 수 있을까요? 근력 운동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정량할 수가 없네요. 아유, 당연하시죠. 58세면 아직 청년이신데요. 데빗 로맨스님은 기능의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니 공복 펩신 검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소화효소제를 드실 때 펩신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위산과 펩신이 포함된 소화효소제를 필히 드셔야 되고요. 이담제, 담즙, 리파제와 같은 소화효소제도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 1시간 동안에는 물을 드시지 마셔서 이런 내 몸에서 적은 양이라도 나오는 소화효소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내 환경이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균 치료는 하셨는지, 아니면 장내 곰팡이균에 대한 제균 치료를 하셨는지, 유산균은 드시고 계신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떤 형태로 섭취하고 계시는지,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당당류의 섭취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계신지 유무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의 감염 유무를 체크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 또한 반드시 체크하셔서 제균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데빗 로맨스님께 도움이 될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이나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뇌졸중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두 번째 식품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7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칼륨이 높은 음식으로 바나나를 꼽죠. 아보카도에는 바나나의 2배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식이섬유 역시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데빗 로맨스님이 챙겨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 콩입니다. 이집트 콩 역시 칼륨뿐만 아니라 경련을 예방하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샐러드에 토핑으로 얹어서 드시거나 밥을 지으실 때 같이 넣어서 수시로 자주 드시면 단백질의 보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데빗 로맨스님과 같이 이런 심계항진이나 불안을 호소하시는 장이 나쁘신 분들은 대부분 구리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리의 배설을 돕는데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전반적인 정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굴이 있고요. 그 외에 소고기나 게, 콩에도 아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콩밥을 지어서 자주 드시는 것이 데빗 로맨스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담낭 제거 수술 후 체중 감소로 고생하고 계시는 데빗 로맨스님의 사연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데빗 로맨스님의 말씀처럼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위와 장의 소화흡수 문제가 수술 후 불거져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시다 보면 해결될 문제로 생각되니 희망을 가지고 문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건강해집시다.